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은 9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론에 앞서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번 특금법은 잘못됐다. 특금법은 왜 생겼고 김치코인은 왜 망하는지부터 국내 거래소들의 현황까지 바로 인트 특금법은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성장세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자금 조달, 세탁, 탈세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규제라 생각하면 쉬운데 규제가 없던 기존 시장에 악용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는 정말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쟁점인 부분은 바로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이다. ISMS는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사업을 접어야 한다. ISMS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28개의 거래소와 12개의 지갑 서비스가 있다. 보안과 신뢰도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특금법은 아니다. 문제는 실명계좌 발급에 있다. 거래소의 경우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금융위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원화마켓을 접어야 하는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이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던 지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는데 ISMS 획득은 물론 은행 실사까지 마친 터라 사업자 신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산되는 계좌 발급에 공개적인 호소를 한 것이다. 또한 하피코리아의 공지에 따르면 중소거래소가 당국의 높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없고 은행 입장에서도 연대 책임에 따른 사고 리스크 차원에서 발급을 꺼려한다고 한다. 이에 하피코리아는 하피글로벌에 매각하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포블게이트의 경우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한다는 공지를 내놓았고 추후에 실명 계좌 발급을 기약했다. 실명 계좌 발급 없이 기존의 코인마켓으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저 접근성과 자금 유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라 사실상 중소거래소의 경우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또한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의 김치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이들의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명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실명계좌 발급 후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실명계좌 발급이 추가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은 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명계좌 발급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한바탕 피해 숙청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비트 1일 거래량은 코스피를 한참 웃돌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거대 시장에 대한 무지함과 금융 시스템 붕괴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버리려는 식의 대응은 독과점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너무나도 1차원적이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시장에 대한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규제와 과세부터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순서일까? 먼저 특금법이라는 명칭에 금융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가상자산업법이 선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헌법소원과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당장은 망하게 생겼으니 돈부터 챙기러 가자.